기농인들이 요즘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농부들이 앞으로 생존 가망성이 있을까? 기농 빚쟁이가 안 되려면 도매보다는 훨씬 비싸게, 소매보다는 진짜 좀 싸게, 판로가 없어서 저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걸 내가 판매를 해주는 거야. 얼마나 이런 시스템화를 제가 올해는 이제 완전히 진짜 구축을 해가지고 정말 농민들, 그다음에 우리 솔바이농원 구독자님들, 소비자님들 모두가 듣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기농 기초님들을 위해서 50명 정도, 너무 많아도 사실 적어도 부담스럽거든요. 자, 안녕하십니까, 솔바이농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방 안에서 제가 여기 컴퓨터 앞에서 두고 솔바이농원 유튜브 이렇게 켜놓고 영상을 촬영을 할까 합니다. 왜냐면 사실 기농인들이 요즘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기농인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분들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우리 솔바이농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도 이렇게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우리 농촌이, 우리 말하자면 우리 농부들이죠. 농부들이 앞으로 생존 가망성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농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식량과의 전쟁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1차 산업이 지금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죠. 농촌의 한 마을 자체가 생존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골 동네만 하더라도 평균 나이가 80 중후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젊은 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지금까지 농촌을 지키고 떠받쳤고 있던 그런 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3, 4년, 길게는 5년, 그러면은 정말 일 자체를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고 땅은 점점 남아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진짜 기농인들이, 우리 기농인들, 우리 농촌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진짜 기농 빚쟁이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진짜 막막한 거예요. 자, 인건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농자재값 올랐죠? 농기계도 올랐죠? 그 다음에 내 땅을 아닌 사람들은, 물론 이제 아주 시골 같은 경우는 서로 땅을 붙이라고, 내 땅을 진짜 풀안나게만이라도 이게 관리 좀 해달라고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거기는 막상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뭐 하나만. 자, 이렇다 보니까 농사 지어서 돈 벌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5%예요.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5%인데 나머지는 진짜 나머지 몇 프로는 똔똔 정도, 아니면 이제 대부분 다 기농 빚쟁이가 된다 이거죠. 제가 지난번에 무 농사를 몇만 평을 졌는데도 그거를 수확을 다 못하고 그냥 버리는 거, 그것도 영상 한번 찍었죠. 그 다음에 배추도 그랬죠. 배추도 정말 잘 키워놨어요. 근데 그 배추도 그냥 얼려서 내버렸죠. 수확 포기를 했잖아요. 네. 그 인건비, 그 다음에 수확을 해서 농산물로 시장으로 냈을 때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 그럼 수확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싸게라도 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자, 농산물 시장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농산물 시장으로 상추 한 박스, 아니면 적겨자, 청겨자, 우리 거 이제 쌈채소 같은 거 2kg 단위로 했을 때 그게 비쌀 때는 물론 4만원, 5만원, 상추 한 박스 10만원까지도 가요. 그런데 그게 1년 내내 그러면 떼부자 되죠. 근데 어때요? 상추 한 박스 쌀 때는요, 5천원 안 나와요. 5천원 안 나오면 박스값, 인건비, 재배에 들어가는 재료비, 농자재값 이런 거, 그거 다 빼고 나면 결국은 적자예요. 농촌의 현실이 이렇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상추가 비싸다, 배추가 비싸다, 무가 비싸다, 고추가 비싸다 이러면 언론에서 가만 놔두질 않아. 배추가 비싸다 그러면 지난해 8월, 9월 달에 이때 비가 많이 와갖고 배추가 다 무르는 바람에, 고랭지 배추가 무르는 바람에 배추값이 굉장히 비싸요. 계속 김장하는데 배추값이 폭등해서 아마 김장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의 매스컴을 때려보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폭등하다가 결국 나중에 가면 배추값이 그냥 흐지부지 가격 폭락해버리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그리고 또 양파, 마늘, 고추 이런 것도 가격 폭등해 보세요. 가격 좀 올라 보세요. 근데 바로 수입하잖아요. 그러면 기대를 되게 했던 농민들은 결국은 또 좋은 가격 못 받고 또 싼 값에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제 직거래를 한다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우리는 직거래를 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든 뭐 싸게 팔던 비싸게 팔던 뭐 어떻게든 다 인터넷 직거래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 것도 제가 정말 많이 판매를 해주잖아요. 저는 진짜 앞으로 꿈이 뭐냐면,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도 농사 짓는 분들이지만 전국에 있는 내가 얼마만큼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특히 이제 기농해갖고 판로가 없는 분들, 농사 짓고서 이제 고령화로 아니면 이제 판로가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솔바이 마켓 아니면 농팜 이런 그 마켓을 만들어, 유통센터를 만들어갖고 정말 소비자도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도 우리 같은 농부들도 농사만 지어놓으면 팔로 걱정 없이, 물론 도매보다는 훨씬 비싸게, 그 다음에 소매보다는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솔바이농은 유튜브 이제 구독자가 많으니까 그 시스템화 해가지고 내년부터, 그렇죠, 올해부터죠.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갖고 판매를, 그 중간 거래를 해보고 싶어요. 최소한의 수수료도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화를 내년에 저희는 이제 만들고 싶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 잘 된다면, 물론 처음에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큰 규모로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제가 그래도 한 해 동안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 거, 뭐 들깨, 참깨, 고춧가루, 콩 같은 거, 뭐 하다못해 뭐 사과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판매해 주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양이 상당하거든요. 진짜 그분들은 도매보다는, 도매로 나간다면 거의 진짜 헐값에 내는 건데, 우리 농장 가져오면 그래도 도매보다는 훨씬 비싸게, 소매보다는 진짜 좀 싸게,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어느 정도 판매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저도 좋고, 저도 그렇게 해줘, 좋은 일 해줘서 저도 기분 좋고, 소비자 사먹는 분들도 좋은 농산물을 갖다가 좀 저렴하게 사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판매하시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팔로가 없어서 저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걸 내가 판매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시스템화를 제가 올해는 이제 완전히 진짜 구축을 해가지고, 정말 농민들, 그 다음에 우리 솔바이농 구독자님들, 소비자님들 모두가 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구독자가 많고, 그 다음에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상담하시는 분들 진짜 정말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지난 가을에 원래 팜파티를 또 크게 진짜 성대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이제 기농인들, 특히 기농인들, 예비 기농인들, 기농 기촌인들을 위해서 1월 21일 날 일요일이거든요. 1월 21일 일요일 날 저희 농장에서 이제 세미나 같은 걸 할 거예요. 어떤 데는 보니까 세미나 참가비가 뭐 20만 원? 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게 돈 주면 좋죠. 저도 뭐 돈 벌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물론 좋죠.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안 받으면 좀 조금 저 뭐 저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10,000원. 10,000원은 뭐냐면 와서 간식이나 밥을 같이 이렇게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오셔서 대략 한 50명 정도? 너무 많아도 사실 적어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선착순 50명 정도로 해가지고 1월 21일 날 저희 농장에서 모이는 걸로. 요 모이는 거는 이제 요 밑에 저 첫 번째 댓글에 제가 전화번호 남겨놓을 거예요. 첫 번째 댓글에 남겨놓으면 그거 보시고 참가 시작한다면 접수를 저희가 이제 받고서 그렇게 같이 모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임 자체가 뭐 거대한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농사 짓는데 어떻게 하면 귀농해서 빚쟁이가 안 되는지 뭐 요런 거를 갖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뭐 문의해보고 싶은 분들도 되게 많을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묻고 답하고,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가 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때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보고 싶어갖고 제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기획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서 우리 기농인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빚 안 지고 진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괜찮겠죠? 정말 괜찮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서로 농사 짓는 거에서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농사를 지었는데 진짜 팔로가 없어서 그때 고민 중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제 솔바이농 구독자 많잖아요. 그러면 제 솔바이농을 통해서 물건만, 농산물만, 품질만 좋다면 제가 소개해갖고 판매하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그런 것들도 의논할 겸 해서 모이는 장소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고 오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이걸 해갖고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는 진짜 기농인들, 요즘에 기농인들도 청년 기농이라든가 뭐 은퇴 후 기농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 사실 저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구독자가 거의 뭐 50만이 다 돼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영향력이 그래도 좀 되게 이제 좀 높아졌잖아요. 인지도가 더 높아졌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기농하지 말라, 이런 것도 좀 웃긴 거고, 무조건 기농하면 빚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잘하면, 기농해갖고 또 잘하면 실질적으로 돈 버는 사람, 성공한 사람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농 빚쟁이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농부들이, 물론 이제 겨울에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여름에 한번 보세요. 우리 몇 시에 일어나요? 보통은 5시 전에 일어나잖아. 날 밝으면 일어나잖아. 그때부터 언제까지 일해요? 8시 반까지 일하잖아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15시간 정도 일하는 거예요.
진짜 한여름에 15시간 일한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15시간씩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올해 10,000원이니까 넘어간다는 것 같은데? 그럼 10,000원이면 15시간 하루에 15만 원은 벌어야 될 거네요. 근데 못 버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썼어요. 외국인들 일당을 썼어. 못하면서도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시간 체크하면서 일당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외국인들요, 우리가 외국인들 머슴이에요. 머슴.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일당이 보통 5만 원, 6만 원, 뭐 7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얼마예요? 보통 10만 원 후딱 다 넘어가잖아요. 인력 사무소에서 데리고 받아요. 일도 못하는 것들이 보통 얼마? 15만 원, 2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놈들은 시간만 때우잖아요. 와서 일도 진짜 뭣도 못하면서. 그런 분들 얼마나 속 뒤집어지죠. 할 일은 많은데 그런 거 진짜 많잖아요. 결국은 우리 외국인들이요, 진짜 농사 짓는 분들이 외국인들 머슴 생활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해봤자 그들보다 연 매출 떨어지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근데 왜 농사죠? 할 수 없이 짓는 거예요. 땅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마땅히 갈 곳도 없으니까. 그리고 스마트팜 한다고 기농 해가지고 뭐 5억 10억씩 투자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있죠. 1000평에서 스마트팜 딱 해줘. 그 1000평에서 얼마 나올 거야? 1년 얼마 나올 것 같아요? 토마토를 하던 딸기를 하던 그 외에 작물을 한다 하더라도 자, 한 1억에서 1억 5천 매출 나온다래요. 그러면 보통 6개월 일하고 6개월은 수익이 안 돼요. 그럼 6개월 쉬는 동안에 결국은 다 까먹어요. 빚쟁이 되는 거예요. 빚쟁이. 앞으로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시작에. 인건비 점점 올라가죠. 비료, 농자재값 점점 올라가죠. 사실 스마트팜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 좋은 건 뭐예요?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희한테도 기농하시는 분들이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빚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 뭐 20년 상환, 지금 이렇게 20년 상환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 청년 창업농, 그런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그 1000평에서 5억, 10억 정도를 내 땅 사고 내가 스마트팜을 했을 때 보통 7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 그 1000평에서 그 이자하고 원금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구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기농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기농을 하더라도 너무 큰 돈을 들여서 기농을 하지 말라는 거. 이건 계속 얘기해요. 제가 기농 기촌 관련 사실 강의도 각 기술센터나 이런 데 사실 강의도 제가 많이 가거든요. 물론 유튜브 강의도 내가 진짜 전국 돌아다니면서 많이 유튜브 강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한 이제 우리 농장에 견학 오는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이 견학 오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정말 부탁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정말 큰 돈 들이고 절대 기농하지 말라래요. 그거 못 갚아요. 정말 못 갚아요. 아, 그리고 참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저희는 요거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제가 또 청년 창업농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한번 유튜브로 촬영을 하겠지만, 우리 아들도 사실 우리 딸 아들도 우리 농장에 이제 다 같이 와서 기농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도 사실 창업농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도 사실 벌어놓은 게 사실 없어요. 우리도 뭐 기농해갖고 기농하자마자 태풍 맞아서 쫄딱하고 뭐 한 1년 만에 거의 2억 까먹고서 마이너스 5천으로 시작했는데, 농사해가지고 아무리 내가 SNS를 열심히 하고 직거래 했다래도 내가 뭐 떼돈을 번 건 아니잖아요. 돈 버는 게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사실 뭐 좀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들 명의로 해서 우리도 이제 청년 창업농으로 해서 좀 땅을 사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농민들이, 귀농인들이라든가 주변 연세 드신 분들, 뭐 그런 분들, 이제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주변인들 걸 많이 했었는데, 멀리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판로가, 품질은 좋은데 판로가 좀 막막한 그런 귀농인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거의 농사도 지으면서 약간 유통센터 같은 거, 그런 거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의 유통 마진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 정도만 되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아들을 청년 창업농을 이제 해서,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모임 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 또 한번 해보고, 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뭐 겸사겸사 해서 모이는 거니까 1월 21일 일요일이거든요. 1월 21일 일요일 날 혹시 시간 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와도 사실 우왕좌왕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 50분 정도, 50명 정도, 그 정도 같이 이렇게 모임해서 좋은 얘기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 기농 빚쟁이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좀 방송을 좀 더 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농민들이 빚지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고, 저는 이제 사실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왜냐면 제가 기농 올해 15년 차예요. 5년 차고,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도 우리 농장이 계속 컸었어요. 우리 농장은 처음엔 26동,
아니 28동 비닐하우스 노지도 한 뭐 5,000평, 6,000평 그렇게 했고 지금도 26동이지만 노지도 5,000평 정도 지금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나오는 농산물을 유튜브 하기 전에도 저는 다 인터넷 직거래를 했을 정도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뭘 또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앞으로 이제는 제가 농사 지면서 팔로 뭐 이런 거는 진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팔로가 없는 기농인들이라든가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이해가 가셨죠? 자, 그래서 1월 21일 일요일 날 한 10시까지 농장 한번 둘러보고 미리 또 밥 먹기 전에 좀 이야기 좀 해보고 하여튼 뭐 그 외에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에 참석은 못하는데 그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에 그렇게 남겨놓으시면 참고를 해서 그날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우리 솔바이농 구독자님들, 예비 기농 기촌인들 아니면 기농 한 분들 서로 똘똘 뭉쳐서 정말 솔바이 농원을 주축을 해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 농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